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잃어버린 반지, 돌아온 사랑. 2013년 여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운하는 유난히 반짝였다. 관광객들은 곤돌라를 타고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기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붉은 석양이 수면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한 커플이 곤돌라 위에서 깊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소피아, 너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난 알았어.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여자의 눈이 커졌다. 리카르도. 그는 상자를 열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소피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감격스러워 말도 나오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였다. 순간적으로 손을 떨친 바람에 반지가 그의 손을 떠나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안 돼. 하지만 반지는 이미 곤돌라의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운하로 빠져버렸다. 운하를 유유히 지나던 곤돌라 사공 마르코는 익숙한 듯 한숨을 쉬었다. 또 반지가 빠졌군요. 이런 일 한 달에 한 번은 꼭 벌어진다니까요. 리카르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소피아는 아쉬움에 한숨을 쉬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사공 마르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운에서 사라진 물건이 다시 나타나는 건 거의 기적이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며칠 후 베네치아에서 멀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 한 노년의 어부 지오반니는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물을 던졌고 같은 시간에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거두는데 예상치 못한 물체 하나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이게 뭐지? 손바닥만한 조개 껍데기와 함께 반짝이는 작은 물건 하나가 햇빛에 반사되며 빛났다. 반지? 그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반지였다. 이거 어디서 온 거야? 그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항구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반지를 구경했다. 베네치아에서 떠내려온 게 아닐까?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서 반지는 베네치아 경찰서로 전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통의 전화가 리카르도에게 걸려왔다. 리카르도와 소피아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정말 제 반지가 맞나요? 경찰이 반지를 내밀자 소피아는 눈물을 흘릴 뻔했다. 맞아요. 이건 제 반지예요. 리카르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경찰에게 물었다. 어떻게 찾은 거죠? 경찰은 미소를 지으며 반지가 발견된 경위를 설명했다. 어부 한 분이 바다에서 건져 올렸죠. 운하는 바다로 이어져 있으니 반지가 흘러갔던 모양입니다. 소피아는 감격한 표정으로 리카르도를 바라보았다.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찾아왔어. 리카르도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운명이야.
이 반지가 우리 사랑을 증명해줬어. 그들은 곤돌라를 타고 다시 그날의 장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리카르도는 다시 한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피야,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나와 결혼해 줄래?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리카르도. 이번엔 반지가 안전하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졌다. 베네치아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곤돌라 위에서 노래하는 사공의 목소리가 잔잔한 물결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운하 위에서 사랑의 키스를 나누었다. 그렇게 잃어버린 반지는 다시 돌아왔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제목: 런던의 신비한 우산 도둑. 2013년 4월의 어느 흐린 오후, 런던 시내의 번화개는 진눈개비 섞인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 하늘 아래 우산을 쓴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발걸음으로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코벤트 가든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엘리자베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또 비야. 런던은 언제쯤 맑아질까?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손님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해. 아침에 들고 나온 내 우산이 사라졌어. 내 것도 없어졌어요. 분명히 벤치 옆에 잠시 놓아뒀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내 우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엘리자베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저곳에서 우산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런던의 비는 흔한 일이었지만 우산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일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는 퇴근 후 코벤트 가든의 한적한 골목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 앞에서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어두운 색의 롱코트를 입고 팔에는 무려 5개나 되는 우산을 끼고 있었다. 저 사람 뭐야? 엘리자베스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갔다. 그는 길을 급하게 건너더니 어떤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조심스레 그 남자가 간 방향으로 걸어갔다. 골목 끝에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우산이 마치 미술 전시회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에서 뭘 하고 있나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까 그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젊고 깔끔한 외모를 한 신사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장난스러우면서도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우산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이유가 뭐죠? 엘리자베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남자는 피식 웃더니 창고 안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사실 저는 런던에서 사라진 우산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벽에 걸린 다양한 우산들을 가리켰다. 색색깔의 우산들,
클래식한 디자인의 우산들,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우산까지 하나하나가 주인을 잃은 것들이었다. 우산들은 항상 어디선가 사라지고 또 어디선가 발견되죠. 저는 그것들을 모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산들을 모을 수 있었죠? 남자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입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 주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을 우산 해결사라고 불렀고 런던 곳곳에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우산을 수집해 원래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우연히 길거리에 떨어진 우산을 줍기도 했고 때로는 우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추적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우산을 쉽게 잃어버리지만 그것을 다시 찾으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죠. 저는 그 작은 부분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도 여기 와도 될까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런던에는 우산보다 더 신비한 일들이 많답니다. 그날 이후 엘리자베스는 그와 함께 우산을 찾아주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벤트 가든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우산을 찾게 되었다. 어쩌면 런던의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는 신비한 마법이 깃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몇 년 후 코벤트 가든을 지나던 한 관광객이 작은 카페에서 신기한 소문을 들었다. 여기에는 한때 우산 해결사가 있었다던데 아세요? 아, 그 사람요? 몇 년 전까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비 오는 날 이곳에 오면 잃어버린 우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카페 앞 벤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잃어버린 것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비처럼 조용히, 음악처럼 부드럽게. 그 아래에는 하나의 우산이 곱게 접혀 있었다. 제목 바르셀로나의 수수께끼 초콜릿. 2013년 6월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 고딕 지구에는 작은 초콜릿 가게가 하나 있었다. 가게 이름은 라 카사 델 카카오. 오래된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이곳은 단골들만 아는 숨겨진 명소였다. 주인은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에밀리오. 그는 평생을 초콜릿을 만들며 살아온 장인이었다. 하지만 이 가게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에밀리오 할아버지의 초콜릿을 먹으면 가장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대. 누군가는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꿈에서조차 잊고 살았던 첫사랑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가게에는 신기한 기대를 품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한 청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초콜릿 하나 주세요. 그의 이름은 루카스. 독일에서 온 여행자였다. 그는 스페인의 명소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였다. 그런데 여행 중 우연히 이 가게에 대해 듣게 되었고 신기한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다. 에밀리오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다. 이 초콜릿을 먹고 싶은 곳에서 먹어보게. 그곳이 자네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르지. 루카스는 웃으며 초콜릿을 사서 가게를 나섰다. 정말 초콜릿이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다면 재밌겠네요. 그는 초콜릿을 손에 들고 바르셀로나의 밤거리를 걸었다. 도시의 낭만적인 가로등 불빛 아래 루카스는 그리운 사람이 떠올랐다. 그가 떠올린 사람은 클라라, 5년 전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었지만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루카스는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 벤치에 앉아 초콜릿을 한 조각 입에 넣었다. 초콜릿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으며 달콤하고 씁쓸한 향이 퍼졌다.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며 주변이 잠시 조용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루카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바로 클라라가 서 있었다. 클라라는 루카스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을 했다. 세상에, 너 여기서 뭐 해? 그건 내가 할 말인데? 루카스는 어리둥절한 채 웃었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클라라는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독일을 떠나 스페인으로 오면서 루카스와의 연락이 끊겼지만 그동안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루카스는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초콜릿 조각을 내려다 보았다. 에밀리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가장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초콜릿의 마법이었을까? 다음 날 루카스는 다시 라카사델 카카오를 찾았다. 할아버지, 이 초콜릿 정말 신기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에밀리오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초콜릿 자체는 평범한 것이네. 하지만 그걸 먹는 사람의 마음이 특별하다면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 그의 말에 루카스는 조용히 웃었다. 그가 떠올렸던 사람, 그리고 우연처럼 다시 만난 사람. 어쩌면 바르셀로나의 거리는 마법 같은 인연을 이어주는 장소인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루카스와 클라라는 다시 연락을 이어갔고 몇 년 후 바르셀로나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에밀리오 할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 상자의 초콜릿을 건넸다. 이 초콜릿을 나눠 먹으면 두 사람의 사랑은 더 단단해질 거야. 그들은 웃으며 초콜릿을 나누어 먹었고 바르셀로나의 하늘 아래 새로운 인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몇 년 후 누군가가 다시 바르셀로나의 작은 초콜릿 가게를 찾았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문을 닫고 없었다. 다만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적힌